바로 오늘의 썸네일에도 있었던 내용이죠. 네. 환율 1,300원 돌파. 근데 그 전에 맞습니다. 댓글 중에 네. 아그네스님, 네. 아네스님인가? 앞으로 파업 많아지겠네요. 이렇게인데 정말 이 해안에 감탄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정확합니다. 이미 시작되고 있죠. 이미 글로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시작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영국 철도 파업 때문에 기차가 멈춰 섰습니다. 영국 기차가 지금 안 다닙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로 눈을 돌리면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죠. 맞아요. 이것도 무관하지 않아요. 화물연대도 임금 인상 요구. 물론 쟁점이 안전 운임제였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일정 수준의 임금을 좀 보장해달라 이런 얘기, 맞습니다. 운임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런 추세, 네. 트렌드가 결국 우리나라 하반기에 임금 인상 요구로 음. 폭발할 수 있고 임금 인상 요구를 안 들어주면 네. 그러면 파업이라는 어떤 노동자의 권리를 이용해서 파업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 4월 달에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냈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 물가는 지금 하반기가 더 큰 문제다. 왜? 상반기는 원자재 올라서 오른 거지만 하반기는 이제 원자재 오른 것 때문에 월급 올려달라는 요구가 분출될 거다. 네. 분출되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인건비까지 더 오르니까 물건값은 더 오른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대기업 노조들이 일제히 임금 인상 요구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 노조도 포함이 돼 있고 아까 점심값 런치플레이션 얘기를 했지만 임금은 그대로인데 만약 점심값이 2배가 됐으면 월급 더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까지 압박을 계속해서 버티다가 도저히 이 월급 받고는 내가 생활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렇죠. 극단적인 어떤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리고 아예 노동 공급을 안 해버리게 되죠. 네. 시급이 1,000원이면 일하겠습니까? 근데 또 마음대로 일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사회 갈등으로 표출될 수가 있다 하반기에.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어떤 감원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네. 노동 조건을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얘기하면서 네, 다시 돌아와가지고 환율 얘기를 하면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 13년 만에 환율 1,300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너무 높아졌어요. 너무 높아졌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250원 넘으면 약간 긴장을 하고 있다가 1,280 넘으면 바로 리포트예요. 경제부에서 야 오늘 1,280원 넘었다. 리포트에 1,290원 가까이 가면 두 꼭지로 벌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300원을 돌파한 거는 13년 만이에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보통 우리가 1달러에 1,000원 정도의 감을 갖고 계산해요. 그렇죠. 1,000원, 1,100원 이랬단 말이야. 네. 근데 야 뭐 100원, 200원 올랐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가 않죠. 왜 그렇지가 않을까요? 이게 환율이 50원 오른 게 막 정말 막 난리 난 것처럼 나오는 이유가 뭔지를 좀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환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대 가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에 굉장히 많이 그렇죠. 의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환율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저희가 만약 물건값을 치를 때 한 단위만 사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볼펜 뭐 100만 개 수출한다. 한 번에. 네. 근데 거기에 환율이 1원, 2원이 올랐다. 이거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그냥 생산 과정에서 비용 내리려고 막 엄청 노력하시는데 그렇죠. 환율이 이렇게 뛰어버리면 허탈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량 지수가 곱해지기 때문에 이 환율의 조그만 변동도 수출 기업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가 있다. 게다가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들은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방어 수단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네. 해지라고 하죠, 흔히.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이용해 가지고 뭐 그래서 정해진 가격 환율이 이렇게 오르더라도 정해진 환율로 거래를 하도록 계약을 맺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외환을 좀 미리 사 놓는다든지 그런 게 가능하지만 이 중소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율 대비가 굉장히 환방어가 참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환율이 오르면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기름을 사올 때 네. 달러 주고 사옵니다. 네. 그러니까 기름은 지금 러시아 전쟁하고 뭐 한다 하면서 기름값 자체도 이미 올랐는데 네. 그 오른 놈을 달러 주고 사와야 되는데 달러도 올라. 네. 그 기름값은 더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기름은 모든 공장에서 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주유소 가격이 막 2,000원 넘어가고 이런 것도 타조와 독수리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환율은 왜 오르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환율도 결정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하나만 정리하고 제가 여쭤볼게요. 원 달러 환율이라고 하면 네. 1달러당 얼마냐 이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1달러에 1,000원이냐 2,000원이냐 이 얘기는 뭐냐면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달러 값이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가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달러당 1,000원에서 1,300원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달러가 필요해서 달러를 사올 때 돈 더 줘야 되는 거지. 우리 원을 더 줘야 되는 거야. 꼭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달러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러가 비싸졌다는 거. 예,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원화는 상대적으로 찾는 사람이 적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인기가 좀 시들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1달러당 내가 1달러를 사야 돼. 그래야 외국에서 물건 사올 거 아니에요. 달러를 사야 되는데 예전에 1,000원 줬으면 달러 하나 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저기 데이빗한테 Why? 제임스한테 Why? 1,000원을 줬어. 야, 달러 줘봐. 1달러 줘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달러? 어. 1,000원? 1,000원? No. No? 그렇지. 이게 안 준단 말이야. 그럼 야 얼마 줘야 돼? 그러면 네가 얼마 달라고? 1,300원. 1,300원 이럴 거 아니야. 그럼 그렇지. 1,300원 주면 어. 1달러 주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환율이 계속 이렇게 오르는 거는 어. 원화 인기가 사그라들었고 달러 구하기가 어려워질 때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때도 더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주식이 빠진 거랑도 연관이 있는데 외국인이 엄청 팔고 나가고 있죠 지금. 대부분의 이제 우리 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이 투자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건물이나 이런 걸 뭘로 사? 원화로 사야지. 원화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달러를 떨어뜨려 놓고 원화를 가져가야 되니까 달러 공급은 늘고 원화는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환율이 내려가겠지. 환율이 내려가지.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1,000원만 줘도 제임스가 달러 준단 말이야. 데이빗이 제임스로 또 바뀌었어. 제임스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거 안 되겠다. 한국 시장이 좀 불안하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재산, 주식이나 건물이나 이런 거 팔고 일단 팔면 원화가 되잖아요. 원화가 되잖아. 그걸 갖고 나가야 돼. 갖고 나가려면 뭘로 바꿔?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지. 달러 바꿔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원화가 인기가 없어지니까 오 마이 달러 막 이러면서 찾는 거 아니야. 틈만 나면 연기야. 그러면 이제 당연히 달러 값이 올라가는 거죠. 달러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자산 시장은 불안해지고 외환 시장은 올라가는 쪽으로 불안해지고. 엑소 베스트님이 네. 두 분 연기도 잘하시네. 이렇게. 저는 사실 연기도 안 했는데. 연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달러가 귀해졌고 원화가 상대적으로 덜 귀해졌기 때문에 네. 상대적인 가치를 하는 환율은 1,300원을 돌파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하다. 무거운 상황이고 이제 환율 얘기 조금 더 계속 저희가 이어갈 거예요. 질문 계속 받아드릴 건데 네. 지금 MBC 뉴스 채널에 1,300분이나 와서 막 질문해주고 계신데 네. 저희가 이거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딩딩 대학 채널, 뉴스 채널 그리고 MBC 뉴스 같이 송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질문은 딩딩 대학 대학 채널에서만 받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드리겠습니다. 강스리님이 구독 좋아요 다 하고 있어요. 네. 인사 한번 드려야죠. 박수 한번 네. 치고요. 인사.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또 얘기 들어보면 네. 지금 마이크님이 네. 이분 조금 아시는 분이네. 네, 어디? 네. 얼마 전 미국 정부가 환율 관심 국가 재확인했기 때문에 외환 개입 쉽지도 않음. 네. 이 얘기는 뭐죠? 이 얘기는 뭐냐면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갑자기 1,300원에 임박하니까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안경 이렇게 고쳐 썼어.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우리가 환율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이게 뭐냐면은 아직 액션은 안 했어. 내가 막 돈 싸들고 그쵸. 지금 달러 싸들고 나 시장 풀어? 액션 안 했는데 할 거야. 이게 뭡니까? 입으로 하는 거? 겁주는 거. 바로 구두 개입. 구두 개입. 그러니까 구두가 입구자예요. 입구자. 입구자. 네. 그래서 그 영어로는 버벌 인터벤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로 개입하는 거예요. 일단 액션을 취하기 전에 겁부터 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보통 상황이었어. 그러면 1285, 6 할 때 구두 개입을 해. 그러면은 외환 시장이 어이구 하면서 1260, 70선에서 마감이 된다든지 하는데 어제는 뭐였습니까? 야 됐고 웃기지 마. 그 CR이 안 먹혔어요. CR이 안 먹혔어. 그러니까 원래는 자식이 까불 이렇게 하는데 또 연기야. 뭐야 이거. 뭐야? 약간 나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두 가지가 하나는 우리 뭐 외환 당국이 뭐 신뢰가 없다 뭐 그렇게 볼 여지도 뭐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외풍이 훨씬 심했다. 그만큼 시장이 불안한 게 더 크니까 나 그건 모르겠고 지금 일단 짐 싸서 나가야 돼 지금. 네. 그게 더 컸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마이크님이 남겨주신 거는 뭐냐? 그러면은 남은 건 액션밖에 없는데 그 액션을 그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미국 중심으로 한 이제 세계 경제 질서 체계에서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환율에 막 개입하는 거 굉장히 엄격하게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단어. 환율 조작국을 항상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렇죠. 미국은 지금 무역 적자가 워낙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게 다른 나라 환율로 인해서 적자가 커지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감시하는 거죠. 감시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제
주요 관찰 대상이긴 한데 환율 조작국으로 많이 낙인 찍혔다. 그럼 무역에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게다가 이제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관리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중국처럼 그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강하게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티 안 나게 개입을 하죠. 네. 조용히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 봐야 돼. 그래서 티 안 나게 뒤에서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걸로 저 추정하는데 네. 제가 옛날에 기재부 출입할 때 보면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느낌입니다. 당연히 네.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 그게 또 정부의 역할이고 어떻게든 환율 안정이 중요하니까 짤막하게 환율 올라가면 뭐가 좋고 나쁜가 했을 때 수출은 조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처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그것도 재미는 못 봐요. 왜냐하면 내가 재료를 사다가 조립해서 팔면 재료값이 올라가잖아요. 팔 때는 재미를 봐. 네. 사올 땐 내가 또 피해를 봐. 네. 그러니까 똔똔 전문 용어로. 네, 그래서 어떤 교역 지수가 굉장히 악화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안 좋고 그 수입에서는 정말 불리합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쥐약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건 외국에 사올 때는 달러로 바꿔서 사와야 되는데 그렇죠. 달러 값이 비싸지니까 물건 값이 비싸진다. 그래서 지금의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유류세를 깎아줬잖아요. 정부가 네. 기름값 부담되니까 57원 깎았어요. 얼마 네, 전에. 네. 근데 환율이 이렇게 50원 올라버리면 더 많이 오르는 겁니다. 기름값이.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기름값 환율이나 이런 원가가 실제 기름값에 반영되는 시차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뭐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요건 다음 시간 다른 시간에 제가 한번 정리를 그래서 해드리도록 3, 4주 시차가 있는데 네. 결국 이렇게 되면은 기름값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댓글 좀 읽어주세요. 지금 신입생들이 엄청 들어오셨네 오늘. 네. 그 최주님 딩딩 구독합니다. 이거는 뭐 박수 가야지. 손가락 미끄러지신 분이 많고 대동세상님. 대동세상님. 이거 너무 감사한 댓글인데 애들이 같이 보기에도 좋네요. 저희가 이거거든요. 바로. 사실 뭐 실시간 북방구 무공해 방송 딩딩대학 라이브이겠습니다. 저희가 누리호가 있는 우주 공간에도 무료로 송출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네. 오늘 일단 실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 네.